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전자 천회장입니다. 천회장이 또 아침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천회장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왜냐? 천회장이 항상 여러분들 잘 되라고 긍정의 기운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읽어 주잖아요. 여러분들의 댓글들, 이름들 다 읽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속으로 항상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에너지를 주는 거야. 뭔가 텔레파시가 통할 거예요. 빈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기운이 전달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같이 저랑 오래오래 잘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끈기 있게 흔들리지 말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할 말이 있고 또 안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하면은 무조건 후회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딱 3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내 약점을 말하지 마라. 내 약점을 말하지 말라. 친한 사이라면은 내 약점이나 비밀도 뭔가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고, 관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내 비밀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도 좋아라고 말하는 것 같답니다. 말하는 것 같다. 내가 가진 비밀은 내 입을 떠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비밀이 아니란 걸 명심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것을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물건이라든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대가 이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물건을 내가 자랑하게 되면은 나는 그때부터 그 상대의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 내가 가진 재산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은 상대는 나를 뭐 부러워하는 동시에 이 질투를 한다는 거, 질투를 하게 될 것이고, 내 자산이 적다는 걸 알게 되면은 상대는 나를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장점을 자랑하지 마라. 누군가가 잘난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아적인 사람은 상대가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곤 해. 자랑을 하더라는 거지. 자랑을 한다. 이 세상에서 내 자랑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것 같아. 부모밖에 없어. 부모 외에 그 나머지 사람은 겉으로는 뭐 감탄하고 뭐 칭찬해 주더라도 속으로는 질투하며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 위에 또 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은 또 기뻐할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참아서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는 드물지만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어 가지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있어요. 파탄나는 것은 비일비재하더라. 천회장의 이야기가 좀 와닿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었으니까 한번 꼭 귀담아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요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2023년형 청소기 신제품 비스포크 Z AI 출시를 위해서 그 만든 광고 영상이 화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은 세상에 없던 초강력 청소 쇼라는 그런 주제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하여튼 등등등 해가지고 SNS하고 뭐 TV 5개 광고 등의 더 제트 워크 캠페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런웨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최대 280W짜리의 그 강력한 흡입력, AI 모드 등 그런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는데 영상을 보니까 더 클린 워크, 더 AI 워크, 더 지그재그 워크 이렇게 세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을 했네요. 더 클린 워크에서는 그 삼성만의 그 특허 출원한 그 기술로 아주 강력해진 280W 수준의 흡입력, 397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그 런웨이 바닥에 금빛 부서기를 흡입하는 거야. 그리고 더 AI 워크에서는 카페트나 마루나 매트 등의 그 집안의 청소 환경을 이제 감지를 해요. 그 흡입력을 최적화해주는 AI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비스포크 Z AI는 국내 무선 스틱 청소기 최초로 한국 표준협회에서 AI 플러스, AI 올 플러스인가요? AI 플러스 인증을 받았다 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스틱형 무선 청소기와 함께 사용하는 소비자가 뭔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한 더 지그재그 워크에서는 비스포크 Z봇이에요. 그런 AI가 등장을 하는데 비스포크 Z봇 AI는 사물 인식과 3D 라이더 센스로 집 구조랑 사물의 종류까지 인식하는 자율주행으로 런웨이 곳곳에 떨어진 장애물을 감지해서 피해갑니다. 영상 속에는 관람객이 갤럭시 S23 시리즈 스마트폰을 들고요. 런웨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이 역시 깨알 홍보입니다. 해당 영상에 보니까 누리꾼들은 아이디어가 대박이다. 깔끔하게 잘 뽑았다. 그리고 빨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뭐 속 시원하다. 너무 재미있다. 이런 호평을 내놨습니다. 앞서서 만우절인 지난 1일에 삼성은 마케팅 차원에서 갤럭시 냥즈, 뭐 갤럭시 S23 바우바우 에디션, 그리고 명태 드레서 등 이색 상품 출시를 알리는 만우절 마케팅을 한 바 있는데 눈길을 끄는 그런 영상 컨텐츠로 젊은 세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케팅 그런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 더 제트워크 영상에 대해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색 마케팅 차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최대 280W짜리 세계 최고의 그런 흡입력과 AI로 바닥 환경을 감지해가지고 최적의 흡입력을 부여하는 비스포크 Z 신제품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똑똑한 Z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슈퍼카 브랜드죠. 페라리. 이 페라리에 최첨단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공급합니다. 지금 고성장이 기대되는 자율주행차 그 시장 성장세를 발판 삼아가지고 이 차량용 올레드 이 점유율 확대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날 보니까 아산 캠퍼스에서 페라리의 그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될 그 디스플레이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페라리하고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고 이날 협약식에 보니까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하고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CEO가 참석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고급스럽고 혁신적인 그런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페라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CES 2023에서 뉴 디지털 콕핏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34인치형하고 15.6인치형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나란히 위치해가지고 뭔가 좌우로 긴 형태로 대화면 디스플레이하고 슬림한 베젤이 특징입니다. 34형은 클러스터하고 중앙 정보 표시 디스플레이가 있어 CID 기능을 결합을 해가지고 주행 정보나 맵 등의 정보를 표출 그 화면 좌우가 700R 그 휘도인데 700R로 이제 구부러지는 밴더블 기술을 탑재를 했다고 해요. 이 드라이빙 모드 시에 운전자가 뭔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적합한 최적의 시청거리를 제공하겠지.
이를 통해 가지고 운전자가 적합한 그 최적의 시청 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차량용 OLED 패널 공급을 늘리면서 신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앞서서 그 아우디 4세대의 그 A8하고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죠. SUV 이트론 차량이다. 각각 5.7인치짜리하고 7인치짜리 OLED 패널을 이제 공급하기도 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부족함 없이 이 정도면 뭐 땡큐한 거지. 응? 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고. 요즘 보니까 그 슬립 테크, 이 슬립이라는 건 잠자는 거 아니야. 수면이지. 이 수면 플러스 기술이지. 결국 이제 슬립 테크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이제 차세대 가전시장의 먹거리로 떠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관련 그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세계 슬립테크 시장은 2026년에 40조 원대까지 막 성장하면서 가전업체랑 관련 스타트업 간 시장 선점을 두고 합종 연행 이렇게 해가지고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라고 해요.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국내 대형 가전사들이 슬립테크 관련 연구 개발하고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LG전자는 지난해 12월에 슬립테크 기업 에이슬립하고 손잡았어요. 그리고 고객의 수면에 최적화된 스마트 가전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인공지능 그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에이슬립은 삼성 벤처 투자 등으로부터 한 160억 정도 규모의 시리즈 B를 유치한 데 이어서 추가 자금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에이슬립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면 중에 그 숨소리를 통해 가지고 수면 단계를 진단을 해요. 다양한 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업계에서는 스마트 TV, 스피커, 그 마이크가 설치된 기기만 있으면은 고객의 수면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서 가전업계와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봅니다. LG전자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에어 솔루션 제품하고 수면 케어를 접목하는 시도를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는 가전의 슬립테크를 접목시키는 것에서 나아가가지고 직접 수면 케어 솔루션을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사내 독립기업 CIC인 그 슬립 웨이브 컴퍼니가 만든 수면 케어 솔루션 브리즈인데, 이 브리즈는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수면 케어 사운드를 들려주는 전용 무선 이어셋하고 고객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수면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앱으로 구성이 됩니다. 뇌파 감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면 상태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주파수를 들려줘가지고 숙면을 돕는 기술인데, 이 브리즈는 수면 자세랑 수면 중 뒤척임 횟수, 취침, 기상 시간 등 이런 고객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스스로 학습한 후에 개인 맞춤형 그 수면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겠죠. 이렇듯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의 그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그 수면 중의 뒤척임과 램 수면 시간, 혈중 산소 포화도 등 그 수면제의 그 수면 패턴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가전 분야에서도 별도의 슬립테크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연결성과 확장성으로 시장이 대응하고 있고, 자사가전 제어 플랫폼인 스마트싱스 앱에서 가전제품을 수면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또 타사의 그 수면 관련 제품도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떤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를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숙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슬립테크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죠. 이렇게 생활가전이 고객의 각자의 일상 맞춤형으로 진화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슬립테크 제품 외에도 수면과 관련된 각종 기능이 가전에 접목되다 보니까 관련 연구와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한편 시장조사 업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니까 글로벌 슬립테크 시장이 2019년 110억 달러에서 26년에는 3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삼성이 오는 2025년 출시하는 갤럭시 S25, 25에는 자사 모바일 AP,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 같아요. 이 엑시노스죠. 이거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전망된다고 하는데,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최근에 자사 AP 엑시노스 라인업에 미국 팹립스 AMD의 차세대 그래픽 솔루션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AP는 모바일 기기에 연산하고 멀티미디어 구동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AMD의 그래픽 솔루션은 초저전력, 고성능 라데온 그래픽 설계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그래픽 솔루션을 엑시노스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삼성은 콘솔 게임 수준의 고성능과 고화질 게이밍 경험을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과 AMD는 지난 2019년에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래가지고 그래픽 기술을 이제 저전력으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두 회사가 지난해 첫 번째 협력 결과물이 GPU 엑스클립스를 엑시노스 2200에 탑재를 했고, 이 엑시노스 2200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적용이 돼가지고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못지않은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를 받았죠. 하지만 그 발열하고 성능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뭔가 GOS 논란에 좀 휩싸였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은 갤럭시 S23에는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그걸 100% 이제 사용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삼성은 엑시노스의 갤럭시 S 시리즈 적용을 2년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을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하지만 삼성의 그 퀄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약해지죠. 그리고 모바일 경험 사업부의 원가 부담도 커집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보면은 지난해 모바일 그 AP 매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9.9% 늘어났어요. 9조 한 3,138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DX 부분의 그 전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8%고 카메라 모듈하고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제치고 가장 컸어요. 이런 이유로 삼성은 MXF의 AP 솔루션 개발팀을 신설했고 엑시노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요. IT 팁스터 그 레베그너스가 삼성전자가 AMD와 함께 이제 갤럭시 전용 고성능 칩 엑시노스 2500에 들어갈 GPU 작업을 하고 있다죠. 그래서 AMD IP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적화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5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5에는 엑시노스를 다시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고요. 향후 출시하는 엑시노스에 AMD하고 협업한 GPU가 들어가겠지만은 어떤 스마트폰에 적용할지는 MXF의 다 선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엑시노스를 보급형 스마트폰뿐 아니라 이제 플래그십 용도로도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축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제 삼성이 1, 4분기 실적 쇼크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실적 쇼크에도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뭔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경기 민감 대형주가 코스닥의 중소형주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다. 그런 겁니다. 일단은 그 금융정보업체 보니까 시가총액 5조 원 이상 상장사 가운데 올해 1, 4분기 이후 주당 EPS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등 해서 한 15곳을 보는 것 같습니다. 15곳 정도를 보고 있더라. 15곳 보고 있고요. 삼성은 올해 1, 4분기가 최악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 기대감에 지난 10일 날 장중에 한 66,300원으로 또 올해 가장 높은 주가를 찍었어요. 한번 터치했는데 삼성의 그 향후 1년간 그 PR이 퍼가 한 23.65배로 달할 것으로 봅니다. 1, 4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3, 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다. 접어들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본격적인 회복세. 하이닉스도 실적 저점은 올해 3, 4분기로 점쳐지는데 상대적인 주가 부진이 예상됐으나 지난 6일 이후 3거래일간 상승률이 거의 9.5%예요. 슈팅해버렸습니다. 이러면 1, 4분기부터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감산도 하고 이제는 뭐 반도체 가격도 더 이상 떨어지기도 힘들다. 이제 바닥이다, 바닥.
바닥이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바닥일 때 주가도 바닥이니까 열심히 모아가자. 한 주라도 악착같이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하고 나가세요. 그때 답답하신 분들은 그때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더 많이 모으시도록 하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